이럴 거면 뮤지컬 37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해아로운 공연생활 진행자이자 주식회사랑의 대표 안영수입니다. 예. 자, 2부도 이뮤스픽으로 진행되는데요. 고상우, 전성민, 류재윤 배우와 함께 미드나잇 엔틀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방송 지난 1부에 이어서 상온의 농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 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감사했습니다. 네. 귤은 상온의 농장. 예. 네. 이게 언제 지금 마감된 거죠? 아, 마감됐죠. 예. 2월이니까 이제 마감됐죠. 농장에서 더 이상 귤이 안 나와서 마감이 된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하우스를 하는 건 아니니까 딱 계절이 예, 11월 말부터 보통 수확을 하기 시작해서 예. 1월 되기 전에 보통 다 예. 그럼 언제 신청을 해야지 이걸? 지금 저희 PD님이 겨우 신청해서 예, 지금은 거의 이제 다 따서 네. 창고에 있는 거를 이제 다 소진시키는 거고 대부분 따는 거나 제철은 한 12월 초나 12월 중순이라고 보시면 되죠. 2023년 12월 12월에.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죠? 너무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쉽지 달고. 않고 달고 달콤해요. 껍데기 까는 것도 이렇게 힘들지 네, 않고 맞아요. 잘 까져요. 네, 잘 까지고. 네. 고귤이 SBS까지 왔어요. 네. 엄마 보고 있어요? 효자. 진짜 아, 너무 기뻐하시고. 저런 효자가 비지터로 나옵니다. 네. 미드나잇 엔틀러스. 네. 자, 계속해서 지난 1부에 이어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호님, 네. 호. 전 시즌에 지난번 공연 때 음. 고상호 배우님만 이제 이런 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 관객분들이 아마 배우님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는 안전해라는 대사를 이제 그는 자유야로 변주 주시는 게 정말 인상 깊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디테일에 숨겨진 의도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엔틀러스만 했을 때랑 네. 액터 뮤지션을 갔다 오고 나서는 네. 그 이후에 아마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그 두 개를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 두 개의 세계관을 하나로 연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을 했어요. 고상호라는 사람이 연기하는 비지터로. 네, 그렇죠. 예. 그게 또 오롯이 저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지터로서는 제가 두 개를 다 한 거는 저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통용이 되고 저기서도 통용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세계관을 다 연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것들을 합할 수 있는 대사들을 조금 약간 비슷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치환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제 네. 그는 자유야라고 하는 게 이제 그는 안전해보다는 이제 아무튼 누군가 이 둘 중에 한 명을 데려갔었을 때 그 나머지 한 명에게 이제 그는 안전해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그는 자유야라고 하는 게 포괄적인 어떤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네 그렇게 계속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해석 잘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처음에 그 맨이랑 우먼만 있어 비지터가 들어오기 전에 네. 그때 우리가 이제 같이 기뻐하면서 추는 춤의 노래 제목이 자유롭게 살아. 네. 아하. 맨이랑 우먼만 부르는. 네, 그러니까 춤추는 우리 춤추는- 공연 중에서 가장 행복해. 네, 가장 네. 제일 행복한 비지터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가장 행복한 씬. 따다다다다. 쏟아지는 비 난 상관없지. 신나게 노래하며 지나가지 춤춰 아무 생각하지 마. dumba. 거리로 나가 사랑을 찾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네. 비지터로서 그걸 따라 하죠. 그렇죠. 네. 네. 가끔 맘에 비가 내려올 때 있어 빠라바라밤 하고 맞아요. 네. 그 아마 액터 뮤지션만 보셨던 분들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이 멀티 분들의 등장을 네. 그냥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터에서도 통용이 되고 그렇죠. 여기서 통용이 되게 그들을 저와 함께 다니는 네. 인물들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굳이 이질감이 들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네. 네네네. 근데 지금 잠깐 우리 상호 배우님의 답변 들으니까 상호 배우님이 정말 미드나잇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약간 돈이 있었으면 돈 담갔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제가 이걸 연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좀 할 정도로. 아 그래요? 예. 어, 예. 위험 수위까지 왔네요. 어. 배우가 어떤 하지만 전 작품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연출까지 욕심을 내기 시작한다는 건 애정이 그만큼 막 그렇죠. 예, 네. 흘러나온다는 네. 얘기라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오빠 50살 돼도 비지터 할 것 같다고 했더니 당연하지. 난 할 수 있는 끝까지 할 거라. 그래 비지터는 나이 같은 게 비지터는 없잖아요. 그래도 예. 되지. 그렇죠. 네. 네. 좋은 배역 맡으셨습니다. 그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약간 보험 같은 배역. 제가 며칠 전에 그 TV를 보면서 네. 성화영님이 네. 영웅으로 네. 지금까지 저 영화 영웅으로까지 나오는 거 보면서 네. 와 나도 정말 소중한 작품을 하고 있구나. 형님한테 약간 그런 작품이듯이 네. 저한테도 약간 그런 소중한 작품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어떤 네. 그런 거를 느껴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최대한 예. 예. 그래요. 하나씩은 한 배역 정도씩은 평생 갖고 가는 거 찾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나이랑 상관이 없네 진짜. 네. 재은 배우님이 하고 계시는 난쟁이들의 빅도 아 예. 하고 계시는? 선제까지 했었다. 가장 최근에 했었다. 예. 예. 했었던. 약간 이상한 계약을 한 것처럼 만드네요. 네. 성민 배우님은 그런 배역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먼도 사실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 것 같고 네. 찾아봐야죠 이제. 있어야죠. 네. 뭐 하나 만나시면 그거부터 일단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네. 보험같이 될 수 있냐 없냐. 네, 요거. 자, 성민 배우님 네. 탱고씬에서 장미 모양 조명이 나오는데 이거 알고 계세요? 연출님한테 여쭤봤죠. 네. 이제 장미 모양이 어떤 의미냐. 네. 근데 사실은 연출님은 이제 탱고 씬이 조금 격정적이기도 하고 우리 씬에서 좀 중요하다 보니까 약간 열정적인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탱고가 좀 열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연상이 되잖아요. 탱고를 네. 보면 근데 또 정렬 막. 정열. 근데 또 정열과 열정 이런 걸 떠올리면 붉은색이 생각나고 네. 붉은색 생각하면 장미가 떠오르고 네. 뭐 그래서 그런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고 뭐 꽃말도 이렇게 찾아보고 의미 찾아보니까 붉은색 장미가 실제로 정열적인 사랑 뭐 이런 네. 걸 의미하더라고요. 근데 장미가 뭐 공연을 좀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계속 나와요. 그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에서도 생일마다 아빠한테 받았던 게 장미꽃이거든요. 파파 넘버에서 네. 그런 가사가 나와요. 네, 내 생일마다 받던 장미 날 왕자님. 네. 응. 다정한 됐다. 아이 듣고 끌어냈어, 싶었구나. 끌어냈어. 그리고 비지터가 등장하기 전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도 매니 장미꽃을 꺼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주거든요. 네. 그래서 장미가 좀 의미가 그런 식으로 좀 있지 않나. 그 조명 디자이너 선생님이 네. 정말 잘 캐치해서 이거를 잘 넣어주시지 않았나. 음, 이게 장미라는 음, 이 상징이 네. 우먼한테 되게 중요한. 딱 그 순간에 탱고하는 순간에 그 장미라는 상징이 되게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잘 넣어주시지 않았나. 저는 이런 질문 나오면은 이제 공연에 각 분야에서 애써주신 분들의 노고가 네. 이렇게 전달이 됐구나. 예, 관객들에게. 이런 거 기분 좋아요. 아 저도요. 기분 너무 좋아요 지금. 다음 질문을 받기 위해서 기분을 좀 좋게 끌어올리고 있는. 아 네. 예. 아 좋아. 좋네요. 우리 재훈 배우님 기분 좋은 상태에서 네? 매는 다시 나타난 비지터를 못 알아보는 척하는 건가요? 진짜 못 알아보는 건가요? 저는 진짜 못 알아본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알아보느냐 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장면은 아니지만 만약에 알아봤다면 그때까지 이제 흘러갔던 극이 굉장히 좀 판타지적인데 이 순간 되게 현실적이란 말이죠. 드라마 자체가 실제로 나한테 이제 위협이 되는 상황이고 예. 약간 그 전 드라마랑 결이 다르기도 하고 알아봤다면 나도 이 사람을 또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못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알아보게 되면 극이 좀 달라지게 되는 네.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알아보는 순간 우리는 약간 이은결 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맨으로서 할 수 있는 말도 좀 달라지거든요. 네. 알아본다면. 근데 그걸 우먼은 알았. 본능적으로 맞아. 그런 느낌으로. 하지만 우리는 고상호가 좀 전에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다시 고상호가 나오니까 네. 못 알아보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뭐다 제가 알고 연기를 물어보시는 잘 거겠지만. 하겠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예. 예. 오늘 방송에는 안 나오셨는데 우리 그 고상호 배우님 말고도 우리 박민성 배우랑 김여운 배우가 이번에 비지터로 처음 참여하시잖아요. 네. 예. 이 배우들 그 느낌이 어떤지 여기 질문에 좀 나와 있거든요. 재윤맨이 생각하는 우리 비지터들의 좀 다른 면 이런 거 좀 네네. 말씀해 주신다면. 생각해 보니까 아까 우리 저기 배우들 저희 셋이 카페에서 네. 그 스타벅스에서. 예. 네. 차 마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일단 우리 호는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뭐 딱 장악하고 있죠. 네. 이 극을 굉장히 오래 했던 경력직 비지터이기도 하고 네. 노련하고 그리고 그 완급 조절이 굉장히 막 탁월해요. 네. 그렇게 해서 언제 쥐어야 할지 언제 풀어줘야 할지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 아주 감탄하면서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성이 형 같은 경우는 그 압도적인 느낌이 있죠. 네. 또 강력하고 파워풀한 그런 데서 이제 탁 어떻게 뭐랄까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민성 배우가 나타나면은 윤 배우님은 되게 무서워할 것 같아요. 예 무서워요. 그래서 진짜 그 네. 에너지는 맞아요. 그러니까요. 에너지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래도 노래지만 뒤쪽에 감히 막 예. 이 부분. 포효하는 네. 사자 맞아요. 같은 정말 그 아까 부분은 그 정말 얘기했었거든. 따라할 내가 수 그 정도로 잘못했나 싶어요. 진짜. 아니 형 잠깐만 내가 그 정도로 잘못했어? 그리고 이제 려원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별에서 주는 또 다른 질감이 있죠. 네. 확실히. 근데 그 려원이만이 가지고 있는 또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 특유의 분위기가 어떨 때는 뭔가 우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멋스럽게 느껴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차갑게 돌변하는 그 순간의 어떤 갭이. 네, 네. 그 낙차에서 또 어떤 큰 힘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새 비지터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좋은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호은님이 생각하는 네네. 이번에 우먼 세 분이 또 정우현 배우랑 김수 배우는 이번에 처음 우먼 하시는 거니까 네. 어떤 부분이 좀 특별한 면이 있는지. 일단 뭐 성민이 같은 경우에야 워낙 일단 그 셋 중에서 네. 제일 노련하고 경력직들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일단 뭐- 같이 하게 되면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일단 눈을 보면 이제 제가 얘가 뭘 원하는지, 얘가 이렇게 하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얘도 해주겠지의 어떤 그런 그 안정감이랄까, 그게 이제 제가 느끼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그래서 지금 워낙에 그거는 노련한 면에 있어서는 뭐 탁월한 어떤 그런 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연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동물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이렇게 주면 이렇게 그냥 받고. 네. 어떨 때는 이거보다 더 과하게 받을 때는 있고 오. 그게 이제 자기가 감정이 올라오는 네.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생동감 네. 어떤 그런 면에서 되게 강점이 있구나 하는 제가 느끼는 네. 그런 면이 있었었고 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무대 밖에서 연습할 때도 그렇게 계속 지켜보면 정말 나도 신혼부부 때 저랬나? 나도 현재도 신혼이지만 네. 그랬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신혼의 분위기와 어떤 그런 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우먼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이뻐요. 그냥 김수 배우님 같은 분들이 그런 게 강조가 되니까 아마 뒷부분에 가서 네. 맞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렇죠. 낙차 이런 네. 것들이 효과가 또 그래서 그 차이가 갭이 크다 보니까 음. 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되네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여러 번 보실 분들한테는 좀
가이드처럼 간단하게 아. 심플하게 들릴 것 같아서 뭐 누가 뭘 어떤 거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네네. 특별한 다양한 거. 조합에 네. 또 우리 성민 배우님께서 맨 3명 음.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재훈 오빠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뭐 네 편하고 되게 안정감 있고 뭐 그렇다고 다른 뭐 멘들이 안정감이 없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실제로 저보다 오빠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좀 더 제가 많이 의지가 되는 그런 맨이고 같이 할 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저는 좋고 맨의 어떤 다채로운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해내서 네. 그런 면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희찬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엉뚱해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엉뚱한 게 좋은 의미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했으니까 네. 저도 모르게 이제 좀 틀에 박혀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걸 좀 완전히 이렇게 좀 좋은 효과네요. 네. 그리고 많이 귀엽고 좀 제가 약간 우쭈쭈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귀엽고 연하남 같은 네. 그런 면이 있어서 그 나름의 또 매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욱진이 같은 경우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욱진이는 정말 애교가 많아요. 그래요? 욱진이 보셔서 아시죠? 예, 예. 애교가 정말 많아서 이걸 처음에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할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너무 사랑해줘요. 우먼과의 어떤 로맨틱한 장면들을 정말 그 친구는 200% 다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지터가 오고 어떤 갈등이 시작되고 막 그럴 때 또 반전 매력이 진지하면서 그런 반전 매력이 느껴지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너무 좋고 그래서 3명 진짜 조금 뭐 더블이든 트리플이든 캐스팅이 됐을 때 좀 비슷한 이미지의 사람들이 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다 달라서 너무 좋아요. 캐스팅 한 명씩 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는 이런 그림 생각 못했는데 다 하고 나서 연습실에서 보니까 그 잘 했다. 네. 잘 캐스팅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저도 이게 그 세 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런 조합 때문에 꽤 많이 볼 것 같아요. 저 뒤쪽에 콘솔 옆에 안 파는 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그냥 보면서 그리고 공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재밌다는 얘기 같아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며칠 전에 진짜 연습실 들어갔다가 제가 전성민 배우한테 한마디 하러 들어갔다가 우연치 않게 끌려 들어갔고 책상에 앉았다가 끝까지 연습봤는데 보고 너무 좋아갖고 잘 봤다. 오늘 원래 그날 다른 공연을 볼까 그러다가 에이 말아 이랬는데 좋은 공연 봤다 연습실에서. 연습실 여기다가 이게 마당처럼 깔아갖고 사람들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날것에 그게 맞아. 너무 좋아서. 저도 그랬어요. 그날 같이 이제 출연자가 아니라 옆에서 전성민 배우가 같이 봤는데 그날 본인도 보여주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좋았어요 진짜 다들. 네. 잘 되겠지? 네. 자, 잘 될 거예요. 작품에 대한 질문. 이 질문 정말 많이 나옵니다. 비지터에게 네. 처음부터 누가 봐도 처음부터 우먼한테 살짝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애초에 우먼을 데려갈 생각이었는지 이거 완전 뭐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네요. 네. 애초에 우먼을 데려갈 생각이었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본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먼을 잘 관찰을 해보시면 나중에 더 이 제가 고르는 어떤 기준점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먼을 더 데려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우먼을 데려가기 위한 전초 작업을 다 맨한테도 하는 거고 우먼한테도 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우먼이다. 네. 공연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드라마를 자세히 지켜보면은 정말 암울한 이야기긴 한데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우먼에게 네. 중간에 이제 거의 그 흐름으로 봐서는 큰 사건이 쫙 막 소용돌이 친 다음에 막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딱 끝난 다음에 파파라는 넘버로 이제 신이 시작되잖아요. 이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엄마한테 아버지는 그냥 내 전부이죠. 전부이고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심지어 맨조차도 맨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리고 너무 큰 사랑을 받았지만 맨한테도 아버지 그 파파의 가사 보면 정말 여름날에는 뭐 호숫가에 가고 별도 보고 겨울엔 스키도 타고 뭐 어디 정원 가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왔죠. 그런 아빠가 떠났으니 얼마나 떠나고 사실은 조금 맨을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예. 그냥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진짜 그냥 전부라는 표현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 거의 원래는 그게 인터미션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공연이 맞아요. 원래는 인터미션이 네. 있어서 이제 위대한 권력으로 하고 2막 때 다시 하는 건데 그 타이밍도 사실 맨의 어떤 비밀을 알게 됐을 때 그 허망함과 허탈함과 나는 이제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사가 잘 깔려야 우먼이 갑자기 돌변하게 되는 그 장면이 이해가 훨씬 더 잘 꽂히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 남편을 그렇게 건드리는데도 그렇게까지 우먼은 돌변하지 않았는데, 안 왔는데. 아버지를 건드리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보여주죠. 지문에 나와 있지 않는 건데 비지터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그럼요. 네. 그게 저- 사실이에요. 우먼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예상은 했습니까? 아 이게 사실이라기보다 네. 우먼이 느끼는 아버지로서의 그런 아버지와 네. 제가 말하는 그 진실적인 그 아버지의 네. 가정이 있고 네. 그 밖에서 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느꼈을 때는 정말 좋은 아버지일 수 있는 게 네. 또 사실이 맞고 그리고 또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고 제가 말한 사실 측면에서는 정말 바깥에서는 그런 분을 하신 게 또 그게 또 사실이 맞고 네. 그게 이제 착오가 생기면서 머릿속에서 약간 혼란이 오게 되는 게 우먼인 거죠. 근데 우먼은 어릴 때는 아마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마 커 오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서 알게 됐겠죠. 그리고 그런 일까지 저질렀을 것이다라는 거는 예상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상은 했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완전히 100%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이 드라마의 그 아버지로 대표되는 어떤 사람의 이중적인 면이 이렇게 날 것이 딱 노출됐을 때 네. 대중들이 느끼는 그 배신감 음. 이런 것들도 이 안에 포함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얼마 전에 해서 개인적으로 그냥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 그게 어떤 핵심적인 내용과 또 그게 맞닿아 있는 게 누구나 때로는 악마라는 것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게 또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잠깐 우리 윤님께서 이 누구나 때로는 악마죠. 누구나 악마죠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최근에 혹시 그 악마는 아니지만 고발하고 싶었던 사람이나 또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고발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떤 수사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수사요? 네. 연습실에 네. 서포트가 들어왔어요. 민성이 형 그 팬분들께서 과자랑 이제 간식들을 네. 과자가 많구나. 저는 평소에 이렇게 군것질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참쌀 선과가 있길래 나도 저거 참 좋아하는데 그 안주로 뭐 맥주 안주로도 좋고 좋잖아요. 짭짤하고 네. 이제 고소하면서 바삭바삭하니 뭐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지만 언젠가 나도 먹어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이상하다. 내 기억에 꽤 많았는데.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누가 먹었을까? 네. 저 많은 걸. 근데 그러다가
뭐 누구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배우가 네. 민 왜 그래? 아니 너무 웃고 있길래. 아니 너무 웃길래. 왜 그래? 아무래. 저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진짜요. 모르겠어. 그냥 얼굴이 너무 빨개져. 뭐 이제 만나면은 연습하기 전에 밥 먹었어? 어. 오빠 밥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어? 거의 안 먹고 오거나 네. 뭐 되게 간소하게 먹고 오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안 먹었어? 아니 뭐 입맛이 없어서 배가 안 고파서 그냥 속이 불편해서 막 그래. 아 그렇구나 했는데 제가 한 몇 번 봤어요. 수북하게 참쌀선과 봉지가 그녀 앞에 있는 것을 근데 누군지는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잖아. 아직까지는. 이거는 심증이지. 물증은 그냥 몰라. 누가 먹고 있는 과정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뭐가 그녀 앞에 있지만 그녀가 먹은 건지 그녀 앞에 사람들이 둔 건지는 몰라. 모르죠. 근데 내가 물었을 때는 밥은 안 먹었다 그러지. 그럼 만약에 그녀라면 밥을 먹고 와라. 그 정도로 참쌀선과로 탄수화물을 섭취할 거면 저 맞아요. 저 맞고요. 저는 찹쌀인지 참쌀? 나도 뭔가를 찹쌀 과자인 줄 알았는데 참쌀 과자더라고. 제가 참쌀 그거를 선과 화가 많이 났구나. 나 오빠가 찾는지 몰랐어. 미안해. 근데 제가 그거를 한 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안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런스루더가 연습이 어. 끝나면 막 그게 땡겨서 막 미칠 것 같거든요. 많이 먹긴 먹었는데 진짜 미안하네요. 아 뭐 고발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네. 수사 종료. 네. 야 이게 네. 저는 지금 형님이 말씀하시면서 쭉 그 길로 가실 때 혼자서 되게 찔려하고 있었거든요. 오빠도 같이 먹었어? 너도 오빠도 먹었어. 같이 난 먹었어? 엄청 많이 먹어서. 그래, 우리 저는- 둘이 많이 먹었나 저는 봐. 초록색이 잡았네. 저는 그 짭조름한 쪽이 아니고 아 빨간색. 저는 빨간색 동그란 쪽이에요. 거. 아, 큰 거. 예, 오빠는 예, 근데 예. 초록색 예. 얘기하는 거지. 근데 참쌀이면 너네 둘 다 책임이 그래서- 있어. 찔려 있었는데 저쪽으로 몰아가길래 아. 예, 그냥 비지터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나 진짜. 그 빨간색이 아마 참쌀 설병?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진짜 좋아하는 거 맞네. 와 재윤이 형이 그걸 정말 좋아했고. 진짜. 이게 또 범인을 다 검거해서 네. 네, 기분은 좋아졌습니다. 네. 여기서 고발했네요. 네. 예. 저는 해결됐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네. 해결됐으면 그 이후로만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면. 예. 그리고 뭐 다시 보충해놔야 되는 거죠? 아니요. 배우분들이 하실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아 예. 우리 윤 배우님을 위해서 예. 진짜. 아니 분장실에 말고 예. 개인적으로 아 예. 몇 개 사드리는 걸로 쇼부 보겠습니다. 제 사물함에 넣어주시면 사물함. 오빠 선물함 열려 있잖아. 그러면 다시 그러면 다시 세 분은 네. 비지터의 정체 뭐 극중 드라마에서는 비지터라고 나와 있지만 뭐 상상하시는 인물이든 어떤 존재든 어떤 것이든 뭐 얘기하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으신지. 비지터는 나이기도 하고 너이기도 하고 어. 우리이기도 한 그 비지터가 부른 노래 중에 우리의 주제 네. 누구나 때로는 악마죠. 네, 정말 네, 누구나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비지터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해서. 네, 그런 내면의 목소리라고 느껴지는데요. 저도 어떤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시대상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또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없고 그렇게 계속해서 흔들리고 갈등해야 하는 그 시기에 찾아온 무언가 내 안에 들리는 어떤 목소리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그러면 내가 용기 있게 맞서야 하는가? 그게 답일까? 그러면 내가 용기 있게 나서서 양심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해결이 되는가?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윤님 말씀 들으면서 방송 끝나고 고민 상담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빠 되게 잘 들어줘요 고민.
듣기만? 아니요, 잘 얘기해줘. 아 그래요? 해결도 얘기도 왜냐면- 해주고. 참쌀 선과가 그만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많이 들어줬거든요. 우리 상호 배우님은 비지터. 저는 제가 비지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비지터가 뭐냐의 답을 어디서도 한 적이 없어서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알 것 같아요. 네, 비지터는 고상호죠. 아하. 감사합니다. 난 그 대답을 오빠가 할 거라고 생각했어. 올해 12월에 만나요. 네. 한 박스 보내줘.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재훈이 형님이 말한 것처럼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질문을 던지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는. 네. 네. 근데 뭐 제가 무엇인가 비지터가 뭐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제가 제 스스로는 확신을 갖고 연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뭐 그거를 천사냐, 뭐 악마냐, 뭐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약간 그런 차이일 뿐인 거지. 또 제가 저는 악마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계속 악마로만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은 좀 천사인데요 하면 천사로만 보실 거고.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는 저는 이 모든 관객들도 다 저의 하수인으로 생각하고 이 극을 시작한다는 거. 이 관객들 자체도. 예. 그리고 저는 극을 열고 극을 닫는다는 거. 약간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이걸 좀 더 왜 더 포괄적으로 더 큰 어떤 초월적인. 더 초월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오히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이 극장에서 극을 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더 초월한 존재일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힌트를 그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만 더. 아니요, 더 많이 하셔도 돼요. 그럼 네. 정말 딱 한마디만 해요. 네, 진짜. 진짜 한마디만 해야 된다면 전 지금 온통 머릿속에 참쌀 선과밖에 없어요. 아무튼 뭐 여러 마디. 한마디 더 네. 드리자면은 이 비지터란 존재가 워낙에 중요하니까 일단 그 스탈린이라는 또는 어떤 독재자라는 절대 악이 있는데 우리 극에서 다루는 거는 그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비지터가 어떤 존재냐,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비지터가 무대와 객석을 허무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는 그 순간이 되게 우리 극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객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저는 미드나잇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맞아요. 좋아요. 네. 너무 훌륭해요. 노래가 너무 좋은데 노래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또는 뭐 아니면 나는 노래도 좋지만 대사 한마디 정말 딱 좋아하는 거 본인 거 다른 거 뭐 상관없으니까 그거 하나씩 좀 찝어주신다면. 저는 뭐 밤을 네. 줘. 아그 넘버. 네. 그 넘버가 아주 절절하면서 계속 볼 때마다 또는 제가 같이 연기할 때마다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 넘버도 추천하고 그리고 아까 극 초반에 우먼과 맨이 춤을 출 때 나오는 그 넘버도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살아. 그 넘버는 또 그 넘버 또 완전히 다른 매력이죠. 그 두 넘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 배우님. 저는 누구나 악마주 때로는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 게 되게 철학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진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아까 얘기했던 뭐 진실이든 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든. 그래서 지금 그냥 들어도 그냥 사실은 우먼으로서 무대 위에서 그 노래를 듣고 있지만 사실 전성민으로서 같이 듣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 노래를 정말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심각하지 않고 다이나믹하게 만들었잖아요. 막 재즈풍으로 만들었다 갑자기 탱고로 했다가 그래서 저는 그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누구나 악마죠 때로는. 네. 우리 호 배우님은. 전 너와 함께죠.
와 함께. 네, 저는 이거 제 결혼식 때 축가로 썼었어요. 맞아. 네. 맞아. 약간 살짝 편집을 해서 어. 음원 부분을 다 빼고 어. 합창하는 부분도 그냥 혼자가 하고 약간 넌 몰라 불안한 내 마음 하는 부분은 빼고. 네. 근데 저는 제 결혼식 때 이 노래를 제대로 불러보진 못했어요. 부르다가 너무 울어가지고 아이고. 처음 널 봤을 때 이게 박제가 돼가지고 아 진짜? 예, 제 팬들 중에 몇 분이 네. 결혼식을 보러 오셨었는데 아. 그때 그거를 박제를 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얘기했다가 또 또 찾아보시는 거 아니야? 찾아보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노래를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개사가 기억나요? 네? 개사 개사는 아니고요. 아, 개사는 그냥 아니고. 그대로 부르면 돼요. 맨은 끝까지 그냥 부르면 되고 그냥 중간에 음원 부분만 그때 이제 피아노 치는 이제 친구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죠. 그냥 MR이 점프 없으니까. 네. 약간 간주 점프 하듯이 음. 해가지고 짜잔부터 바로 가면 되거든요. 아무 걱정하지 마 이걸로 그냥 진짜 로맨틱한 그러네. 노래야. 너무 좋은 노래다. 하지만 이게 호흡이 너무 올라오고 계속 울컥하는 마음. 맞춰서 이게 아무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걱정하고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약간 이렇게 불렀던 기억만 나서 여러분 결혼할 때는 절대로 본인이 축가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 네. 아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 아 근데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니까 뭔가 네. 진짜 잘 불러야 될 것 같아. 네. 정말 좋아. 앞으로 부르실 때 계속 신경 쓰이면서 네. 비지터가 바로 앞에 고상호가 있는데 자 이렇게 오늘 방송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그 홍보를 위한 방송이거든요. 네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표가 별로 없어요. 제발 좀. 네, 그래서 혹시나 자녀석이 취소 티켓 조금씩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잡으시라고 한마디 제발 좀.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기는 이미 오픈 후겠지만 저희는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분명히 재밌고 아주 흥미로운 공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만큼 되게 좋은 공연이고 분명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공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잘 만들어졌으니까 전에 보신 분들도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또 어떻게 조금 바뀌고 어떻게 또 새 캐스트가 오면서 이제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정말 자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진짜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다 고맙네. 자신 있어요. 상호 배우님. 네. 저희 뮤지컬 미드나잇 앤틀러스는요. 2023년 1월 31일부터 4월 23일까지 플러스 시어터라는 곳에서 공연이 되어지니까 늦기 전에 어떻게든 줍줍하셔서 공연 바로 많이 보러 오시고요. 기존에 미드나잇이 그동안 꽤 기간이 오래되면서 미드나잇을 사랑하셨던 이 팬분들도 보셔서 이렇게 점점 공연이 변화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느끼시고 액터 뮤지션을 좋아하셨던 관객분들도 이게 이 극이 이렇게 좀 다른 점이 있구나 이런 차이점을 보러 오시는 것도 재밌을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나옵니다. 아하. 여러분 그 말을 늦지 나도 마세요. 했었어요. 다음에 또 안 할 수도 있어. 50까지는 하는데 잘한다. 네, 농담이고요. 예. 다 해놓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미드나잇 뮤지컬 엔트러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시작한 미드나잇 앤틀러스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고상호, 전성민, 류재현 배우와는 이제 인사를 나눌 건데 1부 때는 그래도 상호 배우님이 노래를 한 소절 불러주셨는데 네, 2부 때도 마무리로 네. 이번에는 좀 이 두 분이 마무리를 좀 노래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소절? 되죠.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돼요. 네. 밥 사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어떤 넘버?
그러면은 네. 너와 함께가 아무래도 함께 부르는 노래가 아, 너와 함께? 네, 듀엣곡이니까. 예, 예. 짧게. 거기부터 예, 예, 그러면. 예. 너무 짧으면 좀 그래요. 예. 네. 짧게. 예, 아, 예, 예. 오케이. 거기 저기 뭐냐? 삼그 음이 맞았어. 지금 들었죠? 예. 음정이 똑같았어.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거기부터 그러면 할까요? 시작. 삼그 희망이란 노래 영원히 너와 함께하네. 지난 악몽 모두 다 잊고 새로운 꿈 다시 시작해. 너와 함께 살아가는 꿈 우리 둘이 함께하는 꿈. 됐어. 됐어. 괜찮았나요? 네. 아, 아유. 아니, 이렇게 음을 다른 음인데도 이렇게 화음이 되네. 그러니까요. 역시. 평소보다 낮춰서 네, 그런 맞아요. 거죠. 예, 예. 근데 화음을 착 맞춰갖고. 자, 노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뮤지컬 호프의 조형균, 이혜은 배우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